네, 안녕하세요. 힐링 메이커 조이입니다. 제가 세 번째 소개할 책은요. 여기가 끝이 아니다인데요. 일단 저자는 린 그라본 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의 삶은 우리가 느끼는 대로 진동을 발산하고 그 진동 그대로를 끌어들이며 창조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끌어당김의 법칙과 연결이 되는데 저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인간관계? 그리고 직업, 직장, 장애에 대한 관점과 제 생각을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쩌다 우리는 이 지경이 되었는가? 나는 왜 평생 고생하고 사는가? 왜 힘들까와 연결된 내용인데요. 일단 먼저 제가 책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요. 우리는 진동하고 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에너지로 만들어졌다. 당신과 나, 돌덩이, 탁자, 풀립, 에너지는 실제로 파동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진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당신과 나를 포함하는 모든 것이 말이다. 현대 물리학자들은 에너지와 물질이 동일하다는 데 동의한다. 당신이 볼 수 있든 없든 모든 것은 에너지이고 그 때문에 모든 것은 진동한다고 말할 수 있다. 순수하고 끊임없이 고동치며 흘러가는 에너지이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에너지는 강렬한 감정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강력한 전자기장의 파형 에너지를 형성한다. 이게 무슨 상관이냐고? 당신이 왜 평생 고생하고 사는지 알고 싶다면 상관이 있다. 삶을 원하는 대로 바꾸고 싶다면 당신은 이 사실에 아주 상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당신이 매분 매초 내보내는 전자기장의 진동이 당신이 삶에서 얻은 모든 것을 가져온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예. 어떠세요? 저는 이 내용이요. 좀 믿기 어렵기도 했고요. 인정하는 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거를 끌어당겼다고? 어떻게? 왜? 이게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려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거구나 하고 예, 제가 그냥 넘겼어요. 근데 저는 이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고요. 현재 미래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단 저는 그 모든 일은 사람으로 시작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일까라고 질문을 던지게 만든 내용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우리가 보내는 진동파, 감정은 자기로 가득 차 있어서 우리는 걸어다니는 자석이나 마찬가지이며 그 때문에 세상에서 동일한 주파수나 파장을 가진 것들을 끊임없이 끌어당기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 즐거움이나 감사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의 감정은 긍정적인 것들만 끌어모으는 고주파의 진동을 발생시킨다. 동일한 고주파를 띠는 것은 그 어떤 것이든 따라온다는 것이다. 비슷한 것은 서로 이끈다. 반면에 공포나 염려, 죄책감 혹은 가벼운 걱정이라도 즐거움이 아닌 감정을 느끼고 있다면 이는 저주파의 진동을 만든다. 우리는 고등사고력으로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세상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생각에서 오는 느낌으로 현실에서 자력을 통해 끌어올 수 있는 전자기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때이다. 그렇지만 이 세상은 60억 명이 느끼는 스트레스와 공포로 발생한 저주파 에너지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는 원치 않지만 그 진동을 받아들이고 반응하고 만다. 우리의 느낌은 전자기 파장을 띈다. 나간 주파수는 똑같은 주파수를 끌어들인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상관없이 주파수가 맞으면 끌어온다. 행복감의 높은 진동은 행복감의 높은 진동 상황을 이끌어낸다. 그저 그런 낮은 진동의 상황을 이끌어낸다. 그리고 우리에게 돌아온 진동은 우리가 내보낸 진동, 그 느낌과 똑같이 높거나 낮은 감정을 자아낸다. 우리 인간이 가진 감정은 계속해서 바뀌고 이는 우리의 주파수와 자기의 세기를 쉴 새 없이 조절한다. 제가 2탄에서 그 사이토 히토리님의 책 내용, 그러니까 칭찬에 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행복감의 높은 진동 상황을 이끌어낸다. 우리에게 돌아온 진동은 우리가 내보낸 진동과 이제 그 느낌, 똑같이 높거나 낮은 감정을 자아낸다라는 책 내용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칭찬을 하는 것, 이거는 높은 진동 상황을 이끌어내는 행동이고, 이거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진동을 상대가 보냈기 때문에 나는 칭찬을 듣는 사람은 높은 감정을 생기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고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이 개척 갔을 때도 느꼈던 거고 현재도 저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을 만날 때 관찰했던 것이 감정이었는데 저는 뭐 내 자신이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칭찬이라고 제 스스로가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었어요. 감정이 움직이는 것에 대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라던가 이 세일즈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할 수 있었고요. 이 제품을 저는 그 상대가 구매하는 것을 넘어서 저한테 호의를 베풀어 준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칭찬과 감정은 연결이 된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식복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 정말 감사한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 고주파 진동, 저주파 진동이 언급이 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자신이 어느 쪽에 해당을 하세요? 고주파세요? 아니면 저주파세요? 네, 제가 그 책 내용을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감정을 바꾸지 않는 한 서로 맞는 주파수의 공포와 불안감이 하나가 되어 당신에게 돌아간다. 당신이 가진 끌어당기는 자석은 감정적으로 강력한 부정적인 진동에 강력하게 반응해 그 진동을 바꿀 때까지 점점 더 많은 쓰레기를 끌어올 것이다. 진동을 바꾸고 나면 부메랑은 돌아오지 않는다. 먼저 돈을 원한다고 했지만 바로 돈이 없음에 집중했다. 우리 중 99.9%도 똑같다. 예, 없음에 집중했다. 저는 이거 해빙 책이 생각이 났고요. 그리고 제가 또 추가적으로 읽어볼 내용은요. 예, 피해의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삶은 낮은 진동으로 가득 차 있고 그 때문에 계속해서 불만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이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느낌 외의 것에서 이유를 찾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가? 60억 명 이상이 공포로 가득 찬 결핍의 진동으로 태어나 원치 않는 일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왜 일이 우리 뜻대로 풀리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하는 불안한 마음에 우리 자신 이외의 것에서 문제를 찾았다. 정부, 경제, 상사, 결혼, 성장 배경, 교육, 재수 없는 운, 심지어 신까지도 아니면 우리가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든지 충분히 노력하지 않은 것이다. 죄를 지었거나 시험에 들었고 죄값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죄란 우리를 통제하려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짓이다. 우리는 고통이 아닌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이 세상을 누리고 즐기기 위해 태어났다. 배움을 즐기고 고통 없이 성장하며 우리의 에너지, 즉 감정을 조절할 줄만 알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는 절대적인 사실을 통해 우리가 가진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네. 저는 여기서 그 피해의식에 대해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피해의식의 사전적 의미는요,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따위에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감정이나 견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피해의식이 생길까? 어, 뭐 남이 그렇게 만들어서? 아니면은 내 자신의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 피해의식이라는 것도 생각이라는 거잖아요. 내 자신이 어떤 상황이라던가 일이라던가 말, 행동들을 통해서 피해 의식이 생기는지 혹시 스스로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이거는 나를 가둬두는 족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감정에 대한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볼 건데요.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쁜 감정과 좋은 감정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방법을 배우게 되는 순간 게임은 끝이다. 당신의 마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창조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연의 창조자에서 의도적인 창조자로 진화되기 위한 단 하나의 비밀이다.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을 구분할 줄 아는 간단한 기술이 꿈만 꾸던 것을 현실로 이루게 하는 능력을 준다. 바로 이것뿐이다. 어떤 것이 좋게 느껴지고 어떤 것이 그저 그렇게 느껴지는지를 기억할 수 있으면 된다. 이게 핵심이다. 행운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저 그런 일상의 감정 속에서 좋은 감정을 찾아내는 법을 배우기만 하면 된다. 마법이 시작될 것이다.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이 주는 감각을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의 자기장을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 말이다. 즐겁지 않은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나쁜 느낌을 받는다. 죄책감이나 외로움, 분노, 후회, 걱정, 의심, 짜증, 스트레스, 약간의 염려 같은 것들이다.
이들은 모두 공포를 바탕으로 한 생각으로서 내부로부터 아주 낮은 주파수의 진동을 발생시키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쁜 느낌을 받는 원인이다. 고주파의 자연스러운 상태와 정반대 현상이다. 반대로 즐거운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좋은 느낌을 받는다. 인정, 즐거움, 기쁨, 흥분, 열정, 존경, 경애, 감사, 사랑 등 뱃속에서부터 따뜻한 느낌이 들게 하는 감정이다. 이들 감정이 좋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들이 고주파의 진동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이 고주파가 바로 자연스러운 상태이다. 자신의 생각과 주변 사람들의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부정적인 에너지 속에 무의식적으로 몸을 담그고 있다. 그래서 힘이 넘치는 느낌을 받는 일이 거의 없다. 낮은 주파수의 에너지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헤엄치고 있는 이상 힘이 넘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악순환이 시작된다.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의식적, 무의식적 일상의 감정이 우리 몸을 통해 부자연스러운 부정적인 진동을 내보낸다. 낮은 주파수의 진동을 내보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그저 그런 일들만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기분이 나빠지고 나빠진 기분은 더 낮은 진동을 내보내고 더 낮아진 진동은 더 안 좋은 일들을 끌어당기고 그러면서 우리의 기분은 더욱 나빠진다.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된다. 제가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고 제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사람은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식당이 있어요. 근데 내 눈에는 여기에 필요한 것들,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장님은 손님이 오지 않는다며 계속 신세 한탄을 하시고 기분이 다운인 상황인데 이럴 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1번, 어, 이렇게 하시는데 장사가 되겠어요? 홍보도 좀 하시고 알리고 뭐라도 좀 해야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겠어요? 이것저것 좀 알아보시고요. SNS라도 한번 배워보세요. 요즘 20대, 30대들은 인스타로 다 검색해서 찾아가요. 2번. 여기 대박 날려고 그러는가 봐요. 나중에 바빠질 거니까 잠시 여유를 주는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근데 잠깐 여유 있을 때 홍보나 마케팅을 한번 배워보시는 거 어떠세요? 사람들이 알면은 여기는 진짜 많이 찾아올 것 같아요. 예. 저도 제가 뭐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제 자신이요. 좀 스스로 에너지 떨어지는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좋으세요? 설마 1번 있으세요? 예, 그렇다면 제가 웃지요. 근데 누구나 내가 믿고 싶고 듣고 싶고 위로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자랑도 하고 싶고 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나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면서 정작 나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 들을 수 있는 사람일까? 안 하는 걸까? 못 하는 걸까? 예, 저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면 좋겠다이고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얘기한 고주파 진동을 뿜어내는 사람, 저주파 진동을 뿜어내는 사람, 제가 생각한 예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얘기를 해볼 거냐면은, 제가 생각 성장, 마음 공부, 정신작용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이유가 일단은 내 자신이 행복하고요.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싶고, 스트레스를 좀 덜 받고 싶어요. 그리고 해방되고 싶어서 제가 관심이 많은 건데, 근데 저의 어떤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상대에게도 전달을 하고 싶고요. 일단 저는 에너지를 뺏고 싶진 않아요. 근데 요즘에 유튜브 광고를 보니까 성공 스토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힘들게 살았는데 얼마를 벌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얼마를 벌었다. 제가 이 광고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참, 돈 좋죠. 이게 돈 많이 벌면 좋죠. 저도 돈 겁나 좋아해요. 근데 여기서 타인의 시선에 대한 얘기인데, 그런 말 있잖아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좋은 직업, 나쁜 직업은 어떤 거예요? 그리고 기준이 뭐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내가 더러운 일을 하는데 이렇게 벌고 산다. 근데 더러운 일이라는 게 어떤 거였냐면 아스팔트 까는 거 아시죠? 도로에. 근데 그거 좀 제법 좀 벌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본인의 일을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었어요. 용접하는 거.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걸 왜 더러운 일이라고 표현을 하시지 싶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세상의 기준, 그러니까 타인의 기준 관점으로 판단을 하고 바라보는 게 이유가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무의식 연구소에서 그 최면을 경험한 당사자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와닿았던 얘기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야,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제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이걸 세상에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인 당사자는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인데, 그러니까 장애가 있어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남들이, 그 당사자에게 네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너는 못하는 거야 라고 알려준다는 거예요. 당사자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타인의 관점, 이제 관점인데,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생각이 너무 많았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 영상을 보면은 생각이 되게 많아지실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방금 제가 그 책 읽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피해의식이라던가, 그리고 직업, 직장, 일, 가난, 뭐 장애, 그리고 이런 생각 성장, 마음 공부, 정신작용이 전 다 연결이 된다라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거 바뀔 수 있는 거 아닌가?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하는 힘든 일, 싫어하는 일도 뭐 좋거나 즐기게 만들어 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현실이 그게 일반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배움이 더 필요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